안녕하세요. 서빙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오늘은 SDR35 이 기타를 한번 셋업하는 커스텀 셋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마틴의 D35 기타를 오마주한 기타인데요. 시그마 SDR35 이 기타를 항상 셋업하기 전에 정튜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튜닝을 한 상태에서 4개의 힘 상태를 보고 좋습니다. 살짝 휘어져 있을 때는 좀 이제 크로스로드를 통하여서 그 상태에서 이제 줄 높이를 확인하는 거죠. 네, 좋네요. 스트링 센터 라인도 보고 또 이제 여기 플라스틱이 박혀 있는데요. 제가 에보니 핀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5.2mm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5.5mm가 아니라 5.2mm요. 길이를 이제 5.2mm로 뚫으면 되죠. 그 에보니의 고급 핀으로 바꿀 때 에보니 핀이 살짝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5.2mm로 뚫어서 여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플라스틱 핀, 브릿지 핀은 이제 5m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고급 에보니 핀 6개 이걸로 이제 저희가 교체를 해드립니다. 스트랩핀을 이제 빼내야 되는데요.
그냥 빼시지 마시고 천을 두른 다음에 이런 스트랩핀 플라스틱을 이제 빼내시고 여기를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픽업을 장착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해줘야죠. 소리가 좀 좋은 기타나 아니면 칠을 되게 연하게 한 데는 거기 주변이 좀 이렇게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테이핑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는 거죠. 좀 미미를 뚫었으니까 주고 뜯겠습니다. 이거를 뚫을 때 힘을 주되 너무 물면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밀다 보면은 그 백스트립이라고 이제 그쪽에 있는 백스트립이 아니라 엔드 그래프트가 좀 이렇게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을 꽉 잡고 있기는 한데 너무 미는 힘은 적당히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제 12mm짜리로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12mm로 뚫어주면 이제 다 뚫은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뚫으면은 12mm를 뚫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12mm로) 뚫었으니까 이제 여기는 괜찮고 나머지 2mm 정도 되는 거를 피해조를 뚫어주면 됩니다. 이 길이가 떨어지지 않게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너트하고 새드를 좀 이렇게 가공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가공을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가공을 이런 이제 너트하고 새들 가공을 하면요. 뭐 분명한 건 소리가 더 선명하고 두 번째 소리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세 번째 서스테인이 향상되는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프로 뮤지션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경험을 한 거고 데이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죠. 깔끔하게 아까 연필로 선 걷던 거는 다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픽업을 LRX VTC 픽업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먼트 픽업이라고도 하죠. 이 픽업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엘리먼트 픽업이 이제 에러백스에서도 되게 고급 기타 중에 고급 픽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의 특징은 이제 톤이 있다는 거죠. 톤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엘리먼트 픽업이. 건전지가 항상 픽업 장착하기 전에 픽업의 정상 유무를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한 과정입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장착을 다 했는데 픽업에서 좀 문제가 있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장착 전에 건전지 꽂아서 픽업 상태 먼저 확인해 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톤이나 기타는 되게 예민한 기타이거든요. 저기 헤드머신 쪽에서 버징이 나는 경우도 있고, 튜닝 패그에서 떨림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나사가 풀려서 떨림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트러스 로드가 확실하게 고정이 안 돼서 거기서 또 떨림이 나는 소리가 있고, 너트가 낮아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 점검했는데 버징 나는 게 열 몇 가지가 되는데요. 안에 브레이스 패턴이나 뒤에 잭포트 꽂는 그곳에서 흔들림이나 그런 것들을 다 잡았는데도 어디 문제가 없는 경우 요 모듈이라고 하죠. 톤하고 노브가 요런 데서 요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잡아내서 완벽하게 검수를 통하여서 최상의 컨디션의 기타를 이제 요런 거는 다시 저희가 본사로 물려보내든지 아마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버징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이 톤이나 볼륨에서 이 떨리는 소리 거기가 확실하게 고정이 안 돼서 나는 소리가 나중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다 걸러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를 몇 번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저희도. 버징이 날 데가 없는데, 버징이 날 데가 없는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검수를 했는데, 거기 이제 모듈에서 톤하고 노브를 조절해주는 거기에서 그게 확실하게 고정이 안 돼서, 거기서 이제 지저분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저희가 완벽하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게 되면서 또 배우게 되고,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더 꼼꼼하게 기타를 점검하게 되고, 물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나 그럼 저희가 검수를 통하여서 최상의 기타를 보내드린다는 거.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소리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또 전문 연주자분들이 생각할 때나 또 세팅을 꽤 오랫동안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즘 이제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세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요. 예전에는 거의 제가 혼자 해가지고 네, 정말 많이 했죠. 수천 수백 대의 기타를 셋업을 했었는데 그게 나름 또 노하우가 되고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가운데 센터를 잡아줘서, 물론 그 센터를 잡아주는 한 1mm짜리 그걸로
이제 그 짝포트를 잡아주고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걸로 이렇게 그냥 안에를 잘 잡아줘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주고 또 최대한 그 잡아주는 거로 인해서 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잡아줘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돌려줍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이렇게 픽업이 이제 장착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드를 붙여주는데요. 컨트롤 박스라고도 하는 이 모드를 그냥 붙여도 되지만 또 이 경화제가 어딨지? 순간자측제를 좀 발라줘서 붙이면은 좀 더 짱짱하게 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전지 같은 경우는 백판에다가 붙여주는데요. 그것도 테두리를 조금씩 발라서 백판에다가 여기 측판 그러니까 전지주 쪽에 전지주 바로 옆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초보자분들이 건전지를 찾기가 꺼내기가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요즘에는 백판 쪽에 딱 봐도 이렇게 건전지를 쉽게 교체할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이제 그 클립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하면은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저는 소리에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클립 하나로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한 방에 딱 해결해서 칠판에다가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을 때까지 한 15초, 10초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SDR35.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탄하는 기타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피에조가 들어오잖아요. 자, 보면은 제가 피에조로 끌어올려 볼게요. 여기 2mm 구멍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피에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요놈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요 피에조가 0.7에서 0.8mm 정도 되거든요. 그 두께만큼 이 새들을 또 가공해 줘야 되거든요. 새들 가공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딩을 밑에 바닥 샌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할 때 중요한 게요. 만약에 6번 쪽이 좀 더 높다든지 그러면 6번 쪽을 좀 더 갈아내야 되고 언밸런스 하다면 그 언밸런스한 상황을 보면서 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갈아내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보면서 갈아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정말 플랫하게 갈아줘야 픽업 밸런스가 잡히게 돼요. 여기가 뭐 6번 쪽이 좀 더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1번 쪽이 더 올라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스페이스 공간이 생겨서 퓨즈를 누르는 언밸런스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균일하게 눌러줘서 픽업 사운드가 1번서부터 6번까지 고르게 날 수 있도록 여기를 플랫하게 갈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새들 홈도 플랫하게 갈아주는 게 중요하죠. 다시 좀 전에 샌딩하느라고 페이지를 빼냈으니까 페이지를 다시 끼우고 네. 새들 끼울 때 비범프가 2번 줄에 있는 거니까요. 비범프 뒤로 물린 게 2번 쪽에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세팅을 잘못하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약간 피치가 더 이상하게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엘릭서 포스포브론즈로 이제 줄을 교체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올솔리드 기타나 좀 고급 기타는 엘릭서 포스포브론즈 최고급 줄로 다 교체해서 나가거든요. 코팅이 되어 있어서 또 사운드도 되게 좋고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좀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센터라인, 스트링 센터라인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브릿지에도 이렇게 슬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딱 센터 가운데에 걸리게끔 그걸 딱 해줘야 돼요. 그래야 스트링이 센터 라인을 지켜서 좋은 상태가 됩니다. 줄을 잘 올려주고요. 다음에 감아주면 되겠죠. 줄 센터 라인 잘 보시고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커팅할 때도 너무 힘이 아래쪽으로 걸리지 않게. 커팅하고 남아있는 두 개를 커팅을 깔끔하게 한 다음에 다시 사운드를 체크하면서 피치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토네이션을 확인하는데요. 이거를 통하여서 이제 인토네이션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이시는가요? 이제 기타가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스케일이 있거든요. 25.5인치나 25.4인치나 그 스케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타를 제작할 때 전체적인 파일을 이 0플랫서부터 여기 새들까지 파이라고 한다면 17.8인치분의 파이 해가지고 이 음새를 박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피치가 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개방현일 때는 대부분의 기타가 피치가 괜찮아요. 대방 이렇게 맞추면은 이 상태에서 소리가 되게 좋죠. 이 상태에서도 아까 그런 기본 커스텀을 통하여서 이제 소리 날 때 소리가 선명하고 울림도 되게 좋고, 이 울림 보세요. 지금도 나거든요. 서스테인이. 이건 되게 중저음이 풍성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디바디다 보니까. 서스테인 좋고. 그래서 이제 이 개방했을 때 피치를 보고요. 딱 중간이 만약에 이제 이게 648mm라면 324가 되는 여기 12 플랫이 딱 중앙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피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방현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세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C 플랫, 예, 저렇게 멈춰야 돼요. 그렇죠.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이거는 인토네이션이 상당히 좋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 좋네요. 뭐 이건 따로 인토네이션을 이렇게 가공할 필요 없이 되게 완벽하게, 이게 되게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되게 고가의 기타도 인토네이션이 안 맞는 경우를 제가 봐가지고, 되게 좋네요. 중점 소리가 풍성하니. 네, 한번 전체 플랫 마지막 레벨링만 좀 더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장 셋업으로 나온 기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줄이 좀 높거나, 또 네크가 좀 휘어져 있거나, 그리고 또 너트에 좀 문제가 있거나, 헤드머신이나 새들이나 그 외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커스텀 세팅이 또 중요한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커스텀 세팅을 받으면은 확실히 소리는 더 선명해지고요, 더 풍성해지고, 서스테인이 더 향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예요? 다시 반대로.
이제 마지막 한 1200방에서 진짜 이게 커스텀 세팅이 되게 중요한 건데 커스텀 세팅을 되게 가볍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공장 셋업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장 튜닝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손도 아프고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도 그렇고 스펙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셋업을 하다 보면은 커스텀 셋업을 하면 제가 한 8개, 9개 브랜드를 하는데 조금씩 문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한테 이제 직접 전화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한테 이런 이제 좀 문제 사항 같은 것들을 공유해서 보완하고 좀 수정해서 이제 모디파이 돼서 더 좋은 기타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커스텀 세팅 중요하다. 이 커스텀 세팅인데 이제 이게 지금 다 끝난 거거든요. 이 커스텀 세팅이 다 되면 어디에서 연주해드려도 편안하고요. 어디에서 연주해드려도 편안하고 소리가 되게 선명하다. 소리가 되게 선명. STR 35 되게 좋네요. 픽업 장착했으니까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똑같이 10시방에 놓고요. 이 볼륨이 맨 오른쪽 이렇게 볼륨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제 왼쪽이 톤일 거예요. 톤. 톤을 맨 왼쪽으로 돌리면 좀 더 쏘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톤을 맨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제 되게 부드러운 소리만 나죠. 근데 기타가 너무 부드러운 소리만 나면 좀 그렇거든요. 또 약간 직진성도 있고 쏘는 맛도 있어야 되니까 한 3, 40 정도 위에 저는 톤을 좀 올리고 그럼
약간의 쏘는 맛도 있고 직진성도 있고. 그렇죠. 아까 픽업 밸런스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6번서부터 1번까지 이 세델이 피해주를 누르고 있잖아요. 누르는 힘이 동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연주하더라도 편안하게 이게 커스텀 세팅이 안 된 거면 여기 위에서 연주할 때 좀 손이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연주하더라도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네, 지금까지 SDR35를 커스텀 세팅하면서 픽업 장착하고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드린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타 리뷰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